난다 그랬죠? 6문제 몇 개 맞춰야 돼? 5개 목표로 하자.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좀 쉬워. 다른 법에 비해서도 조금 쉬운 편이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첫 문제도 대신 저쪽 시행 규칙까지도 내. 국토교통부령 그 시행령에 있는 거 아니라 더 들어가. 시행 규칙까지도 내. 근데 거기까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은 공부하자. 그러면 6개 중에 5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법률. 아셨죠? 다음 주에 볼 정비법은 몇 개만 맞추자? 반타작만 하자. 6개 중에 3개만 맞춰도 돼. 안 맞추면 못 맞추면 2개라도 맞추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공부하고, 이거는 마음을 비우면 안 돼. 조금 욕심내서 공부할 법률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어느 법이든지 용어 정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 용어 정의는 2가지가 있거든.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그것밖에 없어. 근데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첫 문제 날 건덕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 돼.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제 뭐가 나오죠? 그 밑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크게 보면 딱 2가지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뭘 지정하자? 구역을 지정하자.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래놓고 그 안에서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시행. 크게 보면 딱 2가지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이거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뭐부터 할 일이 있어? 아버님에 가서 막 지정하는 거 아니야.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먼저 계획부터 수립해봐. 여기를 어떻게 도시개발하면 좋을 건지 계획을 먼저 수립해보고, 그 계획을 봤더니 뭐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들더라. 그래? 이렇게 개발해보자. 그럼 거기를 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계획부터 수립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얘기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그래서 줄여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이걸 더 줄이면 무슨 계획이라고 그러죠? 개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부터 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차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먼저 그림부터 그려보고, 그려봤더니 뭐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들더라. 그러면 여기를 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놓고 그 안에서 뭐 지정한다?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자.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이게 2가지가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이죠. 그중에 첫 번째, 개발 계획을 수립하자고. 첫째,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누가 수립한답니까? 바로 도시개발 구역을 뭐하려는 자?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자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부터 수립해보고, 봤더니 마음에 들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고? 구역을 지정하면 되고, 마음에 안 들어? 지정 안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판단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수립한다? 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그럼 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일까? 좀 이따 나와. 원래는 중간대빵이야. 시도사들. 근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럼 2번째, 수립 시기. 언제 수립하죠? 수립하는 시기. 원칙은 언제입니까? 원칙, 도시개발구역을 뭐하라면? 도시개발구역을 뭐하라면? 지정하려면 이렇게 돼 있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역을 지정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랬으니까 지정이 먼저란 얘기야, 계획이 먼저란 얘기야? 계획을 먼저 하라. 구역을 지정하고 싶으면 뭐부터 하란 얘기야?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이 말이죠. 근데 항상 그럴까? 아니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난다? 예외가 납니다. 아니래. 먼저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개발 계획을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죠? 6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머리자 맞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공, 자, 생, 외, 국, 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번째, 삼자스 하나 쓰자. 그래서 공자생, 외국삼. 처음에는 머리자에 오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런데 자꾸 해서 정리하잖아? 그럼 나중에 마지막 정리할 때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뭐 일일이 하나씩 다 읽을 것도 없어. 공자생, 외국삼. 머릿속에 들어있어. 입력. 땡, 끝이야. 다음 거 넘어가면 돼. 그래서 마지막 정리할 때 하루 만에 책 전체 공법을 읽으려면 머리자로 외우는 것들이 많아야 돼. 그래 빨리빨리 진도 나가. 자, 공이 뭐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그럼 개발계획을 공모한다는 건 사람들한테, 여러분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내가 뭐부터 해놓을 테니까
지정부터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는지 한번 개발계획 좀 수립해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야.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뭘 하겠다? 그걸 개발계획 안으로 채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렇게 채택된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개발계획 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 마음에 들어. 그거 채택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보너스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무슨 혜택을 줄까? 시행자, 우선, 지정권. 네가 가져온 게 잘 가져왔잖아. 그럼 너는 먼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줄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업시행자 우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의무기간은 며칠 이상 줘야 될까? 의무기간 며칠에서 썼어? 90일 의무기간이 있어요. 공모 들어오면 90일 이상의 의무기간을 주고 그중에 채택된 자는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권을 주겠다라는 그런 혜택을 줘요.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렇게만 일단 간단히 정리해. 두 번째 자가 뭐죠? 자연녹지지역. 세 번째 생산녹지지역. 근데 생산녹지지역은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래. 여기가 무슨 지역이야? 생산녹지지역이라면 뭐가 차지하는 면적은 생산녹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전체에서 여기 도시개발구역이야. 그중에 여기 생산녹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일 것?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해야 돼. 생산녹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0% 이만 차지하지. 너무 많이 차지하지 말라.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지정하면 어디에 지정한 거야? 생산녹지역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안 돼. 생산녹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요거 30% 이하만 차지해야지. 생산녹지역은 너무 많이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건 항상 다 공통적이야. 근데 뭐죠? 외자가 뭐라 그랬죠? 외. 도시적 외지역. 그럼 도시적 외 하면 어떻게 오라 그랬죠? 관농자. 이렇게 해야 돼. 관농자 지역에서는 구역부터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국이 뭐죠? 국토교통자리.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회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어디만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 항상 가로 쓰게 있는 걸 조심하라 그랬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한 나머지에서만. 그리고 마지막 3자가 중요해. 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이게 도시개발구역이야. 전체 면적. 뭐가 차지하는 면적은 요거 주거지역, 요거 상업지역, 여기 공업지역.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이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요거 차지한 면적 있죠? 요건 얼마만 차지할 것? 100분의 30 이하만 차지하는 지역.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뭐부터 한다?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공자생, 외국삼.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이렇게 뭐라 그랬죠?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세 번째.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답니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답니다. 그럼 환지 방식이라는 건 종전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라 그러죠. 그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이 개발기에 대해서는 토지 수자에게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수용 방식에서는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왜? 여러분들의 수용 방식에서 최대 관심 사람보다 보상비 얼마 받을까? 이거지. 어떻게 개발될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환지 방식은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지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죠? 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뭐에 대해서? 개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 동의를 받아야 될까? 이게 중요하죠? 얼마? 원칙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이 그래요. 그렇게 환지 방식하고자 하는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마음에 드네, 괜찮아, 그렇게 해도 좋아요 라고 얼마큼 동의해야 돼?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줄여서 면3 총 2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면 다만 시행자가 누구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면 이런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 시행자라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무슨 규정이 있다 그랬죠? 이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라고 그림법에 써 있어. 거기까지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건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이 수립 기준의 두 가지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 지역에 이미 관할구역에 뭐가 수립돼 있대? 광역 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대. 그 밑에 수립하는 이 개발계획은, 요 개발계획은 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해야 된다?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부합한다는 뜻이야. 들어맞아야 된다. 그럼 뭐가 상위계획이야? 광역도시나 도심에서 상위계획이야. 자, 여기 서울로 따지면 옆에 마곡지구 신도시 만들죠? 그럼 만들려면 마곡지구에 뭐부터 있었어? 도시개발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부터 수립했었죠. 근데 개발계획 그때 수립한 마곡지구에서 개발계획은 이미 서울특별시에 수립되어 있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나 도시군 계획에 뭐에 대해 들어맞아야 된다. 뭐가 상위계획이야? 광역도시, 도시군 계획도 상위계획이야. 그게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로서는 또 하나, 그 수립하고자 하는, 요거다, 이번에 요거다. 자, 수립하고자 하는 그 구역의 면적이 무려 얼마나 된답니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면적이 넓다는 게 좁다는 거야. 넓다는 얘기죠. 330만 이상. 그럼 뭐가 필요해?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의락 등의 각종 기능이 뭐하도록?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능에 서로 조화 필요하다. 면적이 얼마 이상 때만 330만 정도 때만 기능에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요거 수립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몇 가지가 있을까? 무려 29가지나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아.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게 무려 29가지나 쫙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다? 첫째, 개발계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어. 어떤 건 들어가지 않는다? 거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가 첫 번째야. 왜요? 왜 갑자기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올까? 이 개발계획 말고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계획도 여기서 뭐라 부른다? 실시계획.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간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간다. 그 왜 안 들어가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입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희망사이야? 구체적인 계획이야? 구체적인 거죠. 왜요? 지구 단위 계획은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야? 진짜 하겠다는 계획이야? 무슨 계획 일종이야? 도시군 관리계획 일종이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은 했으면 좋겠다야 진짜 하겠다는 거야? 진짜 하겠다는 그건 구속적 계획이거든. 그러니까 이 희망사항인 개발계획 속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희망사항인 개발계획은 구체적인 건 집어넣을 수 없어. 그래서 뭐는 안 들어간다? 지구 단위는 들어가잖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만 들어가지 정말로 이렇게 했다는 구체적인 건 안 들어가. 그래서 이 구체적인 건 무슨 계획에 들어간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실시계획. 거기에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첫째 중요하고 또 하나 있어. 29가지를 처음부터 다 수립할까? 요 원칙을 봐봐. 원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거 있죠? 요 내용이야. 그러면 아까 몇 가지라고? 처음에 수립할 때 29가지를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29가지를 수립한 후에 구역을 지정하는 거. 그게 순서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처음부터 29가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수립해? 25가지만 수립해. 그럼 26, 27, 28, 29. 요 네 가지 있죠? 요건 처음에는 수립하지 않아. 안 했다가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그때 가서 나중에 요 네 가지는 개발계획에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건 나중에 포함시킨다야. 수립한다가 아니라 이건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도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요것도 외워야 됩니다. 그게 맨 밑에 나온 요 수립 내용에 들어있어. 그래서 원래는 29가지를 처음에 다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25가지만 수립해 놓고 나머지 네 가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요거 네 가지 뭐야? 머리자만 타서 박수치자 임순아, 박수 임순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박수치자 임순아, 박수 임순. 그리고 박이 뭐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일단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나오는 거야.
도시개발가 밖에다 무슨 설치?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게 도시개발가 밖에다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비용 부담에 관한 게 자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법 목록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법 목록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계 이런 것들은 순단사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들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때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도 할 수 있을까? 누가 변경하죠? 수립권자 지들이 직접 변경해도 좋고 아니면 밑에 있는 자들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도 있어. 첫째는 누구의 요청? 관계 중앙행정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시장운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시행자가 요청하면 그때도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변경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또는 요청을 받아서 변경하는 거 가능한데 이때 요청하는 자는 몇 명 있다? 3명. 첫째는 중앙행정회장, 시장운수구청장, 시행자 이 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더라.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거. 자 이제 다음 뭐부터 하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그럼 이것도 몇 가지? 5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지정권자만 있을까? 아니요. 구역 지정권자도 있고 누구도 있다.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고 누구도 있다.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있습니다. 지정 제안자 따라서 몇 명 있어? 3명.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안자. 그래놓고 지정권자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지정 관련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정과 관련된 자들이 있고 몇 명 있다? 3명.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안자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이게 첫 번째 지정과 관련된 자들. 두 번째 지정권자가 나오면 지정권자들이 할 일이 뭘까? 지정권자가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누가 지정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하지? 줄여서 뭐란다? 지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러죠.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이걸 살펴보자겠죠. 세 번째는 이제 뭐 해야 돼? 어떻게 지정하지? 세 번째 뭐죠? 지정 절차. 그래서 지정 절차가 나올 것이고 네 번째가 지정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지정 고시의 효과. 도시개발 지정 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요거하고 마지막으로 뭘 한다?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한 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뭐된 거로 본다? 해제된 거로 본다. 해제된 거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라고 해요. 이렇게 크게 몇 가지? 5가지로 나눠서 보자. 그 중에 첫 번째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랍니까? 중간대빵이래. 아까 누구랬어? 시도의사. 다만 대도에서는 누가 지정하죠?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야. 그래놓고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최고대빵, 국장이 자기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도의사 하면 원래 몇 명 있죠? 시도사. 원래 시도사에 몇 명 있어? 5명. 누구누구? 특, 광, 특시, 특도, 또 하나 도지사 이렇게 5명을 말하지요. 근데 도시개발법에서는 한 명이 없어. 아예 없는 거로 존재해. 누구죠? 세종시장. 세종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로 본다. 그래서 특시는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특시는 아예 없는 거로 생각하는 게 무슨 법? 도시개발의 성격이다. 그래서 이거는 시도사에 놓고 4명만 써놓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법에서 아직 삽입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 넘어가자. 자, 두 번째. 근데 시도사, 대도시장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그 위에 누가 있죠? 최고대빵 국장이 있어. 그 국장과 뭘 거치래요?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래. 네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위에는 국장과 뭐가 필요하다?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사유가 있더라. 첫째,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 되면 5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누구 마음대로 지정하지 말고 시도사, 대도시장 니들 멋대로 지정하지 말고 위에는 국장과 뭐부터 거쳐라? 협의부터 거친 후에 지정하라. 면적이 얼마일 때? 50만 제곱미터 이상. 또 하나 이때 지정권자인 시도사, 대도시장에 수립하는 게 무슨 계획이죠? 얘들이 수립하는 게 개발계획 수립하죠?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했을 때 얘들이 수립하는 개발계획의 내용 속에 국가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수립은 자기들이 하되 우리는 국장하고는 뭐가 필요하다? 협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더라. 2가지야. 또 하나 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수립하는데 2 이상의 어디에 걸쳐서 수립한대? 시도나
대도시에 거치는데 수립하는 구역이 서울특별시와 고양시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와 과천시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한답니다. 근데 요새 시험 문제는 둘 이상의 시도라고 하지 않고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요지라로 내고 있어. 그럼 둘 이상의 도하면 어디야?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 저 강원도하고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의 도에 거친다. 그것도 시도에 거친단 말과 같은 뜻이야. 자,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 둘 이상의 시도나 둘 이상의 도에 걸칠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 그때는 지들끼리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지들끼리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야. 아셨죠? 그럼 문제는 지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우짤래. 그때는 국장이 뭐 한다? 잘 생각해.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준다. 자, 여기는 경기도 도지사야. 여기는 강원도 도지사야. 지들끼리 서로 지정권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 지가 지정했다 지정했다.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관여한다? 국장이. 그때는 지정할 자를 정한다요. 지정할 자를 정한다요. 자기가 국장이 직접 지정한다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요.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어디 들어있죠? 여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몇 가지? 5가지. 어떻게 하면 그랬죠? 첫째, 중, 국, 공산당과 긴급히 뭐라? 협의하라. 이렇게 해버리겠었죠? 중국공 긴급협의. 상당히 시험 문제 잘 나요. 중이 뭐죠? 중앙행정의장이 뭐 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누구한테 요청한 거야? 국장한테. 장관들이 와가지고 산업통상자원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어이 국장, 여기다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뭐가 들었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누가?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의장들, 장관들이 요청할 때. 두 번째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하고 또 하나 있어. 전부출연기관의 장.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는 게 이거야. 공공기관의 세 번째 거. 공공기관의 장하고 또 하나 전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얼마죠? 30만 제부터 이상으로서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뭐 하는 경우? 제안하는 경우. 이건 요청이야 제안이야? 이건 제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제안한 거야? 국장한테. 국장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국장이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부출연의 장이 면적 30만 제부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해 있는 구역 지정을 뭐 하는 경우? 제안하는 경우. 그러면 누구한테 제안해서? 국장한테. 그럼 누가 제안한다? 국장이 정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마지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슨 협의가? 아까 시도사, 대도시장들, 그죠? 지들끼리 둘 이상의 시도에 거치면, 그죠?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 지들끼리 뭔다?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을 아주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랬었죠? 이거야. 전부. 자, 이제 뭘 하자? 지정 요청자로 넘어갑니다. 그럼 첫째는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을까? 여기 원래 지정권자가 누구였었죠? 시도의사. 그럼 시도사 밑에 있는 자가 누구죠? 시장, 군수, 구청장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서울특별시장 밑에 당연히 구청장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누구한테? 시도사한테 우리 시군구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 있죠.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어? 아까 여기 있었잖아. 중앙행정인의 장들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첫째는 시장은 구청장은 시도사에게, 또 누가? 중앙행정의장들은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전부야. 아셨죠? 자, 세 번째는 뭔다? 지정을 제한할 수 있대. 그럼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제한자는 원래 누가 제한할 수 있죠?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원칙은 누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야. 그중에 누구만 빼고 시행자 자격 있는 자 중에서 국가,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 또 하나 조합 묶어서 국지조는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는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강서구청장한테 찾아가서 구청장님 여기 좀 도시개발을 지정해 주시오 라고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얘들이 제일 행정청 중에 제일 쫄다고잖아. 그러니까 제일 쫄다고 할 때 위에서 내려갔잖아. 시도사가 가서 제한할 필요는 없죠. 서울특별시장이 강서구청장한테 여기다 지정해 주시라고 제한한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안 되죠. 그러니까 윗사람들인 행정청들은 쫄다고 할 때는 제한하지 않아.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는 빠지고 누구도 빠지죠? 조합. 왜 조합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아직 조합은 설립되지도 않았어. 도시개발조합은 언제 설립되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거든. 그런데 아직 조합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지금 뭐 하는 단계야? 제안하는 단계지. 아직 지정하려면 한참 멀었어. 조합은 태동도 하지 않았다.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됐다. 지정을 제한할 수 없어. 그래서 국지조 제한할 수 없다. 특히 조합이 제한할 수 없다는 거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 자결인자들이 원래는 시장수 춘자한테, 다만 제주도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한테는 할 수 없잖아. 걔들은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 제주 특별자치 도지사한테 해야 되겠죠. 그죠? 세종시는 구청장이 없으니까 세종시장한테 해야 돼. 근데 세종시장은 여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어. 그래서 누구만 나와? 특도만 겨들어와. 이게 특도. 제주도는 제주도 도지사한테만 제한하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아무런 고유 권한이 없죠? 그저는 제한을 받을 권한이 없어. 그래서 빠지고 제주도만 특도, 나머지 지역은 시장 수역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또 하나 있었죠. 아까 누가 있었어? 요거 공공기관을 자고 전무출연기관의 장들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과 밀접한 관련된 구역지정을 누구한테? 국정한테 직접 여기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이랬었죠. 제한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 보면 그 제한 중에서 민간 시행자들이 지정을 제한할 때 토지소유자 등에 뭐 받으래? 동의 받으래요. 민간 시행자들은 동의가 필요하다. 어떤 동의가 필요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지고 제한하러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제한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토지사의 동의. 얼마큼 돼? 3분의 2 이상의 토지사와 지상권자 포함이라고 돼서 이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져라. 그럼 제한받으면 항상 검토 결과 통보해줄까 안 해줄까? 법에서 제한이 들어오면 그 제한을 받은 자들은 그걸 검토하여 제한자에게 결과 통보해줘야 돼. 당신들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못하겠다. 결과 나오죠? 반드시 통보합니다. 몇 개월 이내에 통보된다? 그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통보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 할 수 있다? 1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안 들어온 건 결과 통보한다는 게 법칙이고, 그때 결과 통보는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수용 여부는 1개월 이내.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연장. 1 플러스 1, 1개월 플러스 1개월.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다 끝났습니다. 이게 지정과 관련된 자들.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돼요? 지정, 대상, 지역으로 넘어가자. 여기가 조금 침범했다. 여기 자를래, 이제. 땡, 땡, 자르고. 지정, 대상, 지정.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보면 크게 모르나죠? 첫째, 지정하는데 너무 작게 지정하지 말래. 용도 지역별로 일정 기준 면적 이상일 것, 지정 규모. 두 번째, 다음 페이지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에다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세 번째, 지정하는 면적 규모 제한받지 않고 지정한 있죠.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분할 개발할 수 있고 결합 개발할 수 있다. 몇 가지? 네 가지야. 그중에 첫 번째가 뭐 나오죠? 지정 규모가 나옵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데 너무 작게 지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으로 나눠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눠놓고,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인 규모가 얼마일까? 원칙은 도시개발구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해야 된다. 적어도 도시개발 최소 면적은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단 무슨 지역은 예외적으로 공업지역은 얼마일까? 예. 공장은 아무래도 공장 하나만 해도 저도 1만 제곱미터 되는 게 수두룩한데 너무 작죠? 그래서 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일까?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이 되고, 하나 더, 아예 도시지역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 어디는 도시개발 지정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서 마지막 남은 최후 보루, 여기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된다. 무슨 녹지? 보전 녹지죠. 보전 녹지지역에서는 뭐 할 수 없다고? 도시개발구역 자체를 지정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이상 되도록 지정한다는 말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 보전 녹지지역은 마지막 녹지지역인데 그거보다 까먹게 버리면 거기 뭐 만들어친다?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만 가득 차는 도시가 되니까 보전 녹지점만은 개발하지 말자. 그거는 도시 개발로 지정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거 3개고. 그럼 도시적 외지역은 원칙적으로 면적이 얼마 될까? 이건 면적이 확 달라져.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관농자 지역. 관농자 지역에서는 최소 면적 원칙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관농자에 얼마만 돼든다?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어떤 경우에 거기다 뭐 짓는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그 지역에. 그런데 아파트 연립주택을 때려지면서 거기다 무슨 이쁜 짓을 2가지 한대. 첫째, 초등학교 용지로 확보하고 관할교육청과 협의할 것. 한마디로 초등학교 땅을 뭐 한다는 얘기야? 기부채납.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다는 건 지들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넘겨주겠다는 얘기야. 그걸 흔히 뭐라 한다? 기부채납. 초등학교 용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다 도로법상의 도로나 4차로 이상의 도로 만든대. 그러니까 초등학교 용지도 내놓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이쁜 짓 대산했어. 했죠. 그러면 꼭 30만이 필요해? 아니요. 니들은 얼마만 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도시적 위치에서의 예배가 있더라.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무슨 지역이 있답니까? 여기 자연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봐요. 자연 녹지, 생산 도시, 외지역.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동그라미 4개가 뭐죠? 이거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거 여러 번 봤었죠? 그리고 다시 쪼개. 관리지역을 어떻게 쪼갤 수 있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지잖아. 자, 그 중에 여기 도시지역도 다시 쪼개봐. 그럼 도시지역은 또 몇 가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 마지막 녹지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죠? 또 녹지지역도 어떻게 쪼개져? 녹지지역도. 여기 보전녹지, 생산녹지, 또 하나 자연녹지죠. 이렇게 도시적을 쪼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어디를 지금 말한답니까?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적. 하면 어디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디만 빼고 주, 상, 공 개발된 지역 빼고 하나 더 보전, 녹지적 빼고. 왜 보전, 녹지적 왜 빼? 아예 지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보전 아예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건 고려하잖아. 그럼 결국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주상공업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고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나머지 녹관농자야. 녹관농자. 원래 뭐 하는 지역? 보전하는 지역이죠. 그럼 녹관농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녹관농자 지역에 한마디로 보면 녹관농자. 원래 개발되는 지역, 보전하는 지역들. 보전하는 지역들이죠. 그럼 보전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은 함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은 원래 보전하려고 지정한 지역들이니까 거기다가는 함부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디만 지정하라는 얘기야? 여기에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 여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테두리 한 거 있죠? 이 지역에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돼. 무슨 계획?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있었죠. 요 광역도시 어디에? 요 빨간 테두리 안에 광역도나 도시군 수립돼 있어야 하고, 이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뭐가 가능한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게 핵심 단어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그러면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장 하겠다는 계획이야?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야?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여기는 뭐 했으면 좋겠고 저기는 뭐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뭐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뭐 하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광역도시나 도시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중에 뭐 하겠다는 게 좋겠다는 지역만 개발하겠다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는 보존할 것이고 여기는 개발할 것이고 여기는 보존하고 개발했던 게 광역도시나 도시군에 들어있겠죠. 그중에 어디만 골라서 도시개발 지어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 무슨 계획에서? 광역도시나 도시군에 수입되고 그 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들, 거기만 도시개발구로 뭐 된다?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만 지정해야 되지. 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함부로 도시개발구 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광역도시나 도시군에 수립돼 있고 그 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역들, 그런 데만 골라서 도시개발 지정해야 되지. 아무 데나 함부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원칙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 예외야. 문제는 거기에 아직 무슨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대?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대? 수립되지 않았대? 아직은 수립되지 않았대.
그럼 어디가 개발할지 어디가 보존할지 그 미래가 아직 안 나와 있죠? 광역도시나 도시 수립되지 않았다는 건 어디가 개발할지 보존할지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야.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지정하지 말고 한없이 기다려야 될까? 광역도시나 도시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그때까지 찾아있고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야. 이렇게 수립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요 지역 중에서 도시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어.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은 그래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무슨 지역? 자연 녹지 지역하고 또 하나 계획 관리 지역. 그럼 자연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의 둘의 공통점 무슨 지역이죠? 자연 녹지 지역하고 계획 관리 지역의 공통점 무슨 지역일까? 원래부터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저기는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무슨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 광역도시나 도시에 수립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어디가 개발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다. 조기에는 도시개발구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따라서 결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에다 도시개발을 지정하고자 할 때 문제는 여기에는 원래는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뭐하는 지역들? 개발이 가능한 지역. 거기에 하나요.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아직 광역도시나 도시에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어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 지역은 뭐가 수립되지 않았어도 광역도시나 도시에 수립되지 않았고 그럼 어디가 개발할지 보존할지 모르죠? 그래도 거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이런 데다가 도시개발구역 여기다 도시개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 특강에 문제 들어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오죠? 이제 그 밑에 지정 규모 및 지정 제한 배제 지역 80페이지 보고 있어요. 80페이지에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지정 규모 배제한대. 무슨 말이죠? 아까 도시적 외지역에서 1만, 3만, 30만, 10만 이상 돼야 지정하잖아. 또 뭐하는 여기 자연녹지잖아, 생산녹지잖아, 도시 외지에서는 원래는 광역도시나 도시에 수립되어 있다고 거기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나오면 거기만 지정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런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런 걸 적용을 배제한대. 왜 적용을 배제하죠? 관계없어. 다음 같은 몇 군데? 네 군데는 이런 면적 규모 이상 적용도 받지 않고 이런 계획 수립 여부 따지지 않고 지정할 수 있대. 예를 들면 우리 어디다가 공업지역에는 얼마로 지정해야 돼요? 3만 제부터 이상 지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3만이 안 돼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도시적 외지원 원래 얼마야? 30만이야. 근데 30만이 아니라 얼마만 돼도 5만만 돼도 지정할 수 있어. 1만만 돼도 지정할 수 있어.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네 군데. 어디는 그럴 수 있다?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이렇게 뭐라 그랬죠?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 취가 뭐죠?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지구 다는 게 있고요. 국장이 아까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어서 어디만 빼고 자연행계보전 제외라는 거 아까 있었죠? 그 네 군데야.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이 그림 무슨 뜻인가? 자, 여기 어디래? 농림지역이래요. 용도지역서 무슨 지역? 농림지역. 그럼 농림지역에다가 여기다 뭐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대. 그럼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면적이 얼마야 돼? 농림지역은 도시적 외지역 얼마가 돼야 돼?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 뭐가 정돼 있대? 여기 취락지구, 농림지역의 취락지구 무슨 취락지구야? 농림지역에 지정되는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그죠? 녹관농자에 지정하는 건 자연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집단 취락지구. 왜 자연 취락지구 지정돼 있죠? 여기 누구?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돼 있죠? 여기 아니다. 개발진흥부터 개발진이 지정돼 있죠. 여기 지구단위 계획 지정했죠. 여기 국장이 지정한 적 있죠. 요 네 군데를 요번에 뭐로 지정한다는 얘기야? 도시개발구로 지정했다는 얘기야.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여기를 도시개발인데, 근데 용도지역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 다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야. 그 농림지역의 용도지역 이런 취계지국을 지정해놨대. 그럼 여기는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농림지역이니까 다 30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필요할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대. 따라서 1만만 대도 지정할 수 있고 5천만 대도 지정하지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도시개발을 정할 수 있는 시설 몇 군데? 4군데. 그 취계지국은 이런 용도지역별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지멋대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개같이 지랄하는 국장은 뭔다? 지멋대로 정할 수 있다. 면적 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야.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끝났어? 세 번째 적용 과제. 자, 네 번째 모두 가능하다? 분할 개발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결합 개발도 가능해? 분할 및 결합이라고 돼 있죠. 그럼 분할 개발은 어떻게 하는 게 분할 개발이죠? 하나의 도시 개발 구역을 몇 개로? 둘로 쪼개는 거야. 그게 분할 개발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분할되는 각각의 면적이 최소 면적이 얼마 될까? 이 하나의 도시 개발을 둘로 쪼갠데 쪼갰을 때 최소 이 분할되는 면적은 얼마일 것?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게 핵심이야. 왜냐하면 아까 도시 개발에서 최소 면적이 얼마야? 1만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분할됐을 때도 최소 개발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분할해야 된다. 요거하고 결합 개발은 뭐라 그랬죠? 결합 개발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두 개를 하나의 도시 개발을 한 걸. 이걸 결합 개발해. 서로 떨어져 있는 걸 하나의 도시 개발 구역으로 하는 거. 이건 결합 개발. 그러려면 이 면적이 얼마가 될까?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일까? 아니야. 합쳐서 1만 이상일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틀려. 합쳐서 1만이 아니고 결합 개발할 때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얼마면 돼?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1만 이상이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지 관계없어. 그러면 결합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결합 개발할 때는 둘 중에 어느 하나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여기까지야. 자, 이제 넘어가서 지정하는 절차. 간단히 정리하자. 첫째,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기초조사부터 먼저 해.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뭔다?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고, 네 번째가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뭐한다? 지정 고시라는 걸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지정하는 절차는 기초조사, 주민들의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관계 행정위원장 협의, 도시계획의 심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요거 주민들의 의견 듣는 것만 중요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 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으라고 돼 있어?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어떻게 의견 들으래? 자, 아까 지정권자 봐봐. 원래 도시개발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이 지들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지들이 해야 되잖아. 그럼 누가 주민들의 의견 돼? 원래는 시도사, 대도시장, 국장. 지정권자의 지들이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되죠. 근데 이 중에 최고 대빵 누구? 국장. 중간 대빵 누구? 시도사. 대도시장 빼놓고 국장하고 시도사 요 두 놈의 새끼라고 해야 돼. 두 놈의 뭐라고? 새끼. 왜 두 놈의 새끼라고 할까? 요 두 놈의 새끼는 이렇게 한 거. 요 두 놈의 새끼는 뭐 한단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지 않아. 나같이 감이 높은 양반들이, 그죠? 나같이 이렇게 높은 양이 감히 저 하찮은 백성들에 가서 내가 얘기를 들어? 나는 안 듣겠대. 그럼 누굴 시켜? 제일 밑에 쫄다고 누가 있었죠? 그래서 얘들한테 시키는 거야. 누가? 국장하고 시도사는 지가 들어야 될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지가 지정권자니까 지가 안 듣고 누구한테 시킨다? 시장은 수구청에게 그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서류들 있죠? 서류를 송부합니다. 여기다 송부해. 그럼 송부받은 누가? 시장은 수구청이 지가 직접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우유에다가 올려보내. 국장, 시도사에 올려보는 게 이렇게 돼 있다. 절차가 그렇다는 거. 따라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 게 첫 번째 중요하고,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어떻게 들합니까? 보니까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몇 개?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뭐하고? 공고하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라. 그래서 공고하는 것은 첫째, 공고부터 해야 되죠? 그때 공고는 어떻게 된다고?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뭐하고? 일단 공고하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을 일반에게 뭐 시킨다? 공람시킨다.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 공람이라고 표현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고 공람이라는 걸 거친단다. 자, 이렇게 해놓고 주민들 의견 들었죠. 자, 그래 놓고 다만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된다? 10만 제곱미터 미만밖에 안 된다면 면적이 크다야 작다야? 작죠? 그때는 요거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대신에 어디다 공고한다?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하면 되는데 그때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말고 어디다 한다?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기억.
두 번째,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 된다면 요거 공청회 개최 면적이 얼마 이상 됐대?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뭐가 끝난 후에 요거 공람기간 있죠? 10살 이상 일반 애들에게 공람시켰죠?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뭐 된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면적이 얼마 이상 될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이 주민들의 의견을 정착한 공람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 해야 된다? 공청회도 개최하여야 한다. 요거까지 기억합니다. 그 나머지 필요 없어.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을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하고 나오겠죠? 자, 도시개발 지정하면 몇 가지 나눠서 보자. 자, 첫 번째는 지정한 도시개발 구역은 그림으로 아까 어디 있었어? 도시개발 구역. 이거죠? 자, 여기가 무슨 지역인데?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야. 이 위에다가 뭘 지정했어? 도시개발을 지정했어. 여기 계속 농림지역으로 그냥 갈까? 용도지역이 바뀔까? 바뀐다는 얘기야. 여기는 장차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뭐 되는 지역이야? 예상되는 지역이잖아. 그럼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 용도지역상 무슨 지역이라 했었어? 인구와 산업 밀집되는 게 농림지역이야?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걸 도시지역이잖아.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여기는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라 용도지역이 아니고 바뀌어버려. 뭐로 바뀌어? 도시지역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된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용도적은 도시적이 되어버리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두 가지로 그렇게 결정되어 고시역을 본다. 다만 예외가 있죠. 어디다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또 하나 있죠. 취락지구라는 거, 요거하고 딱 두 가지. 취락지구라는 이 두 번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과 지구단위계로 본다 안 본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야. 아까 어디다 여기 취락지구 있었죠. 여기다가 뭘 지정했어? 도시개발을 지정했어. 아까 면적은 여기 농림지역이니까 30만 이상 돼야 돼? 안 돼도 돼. 취락지구는 그죠? 5만만 돼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도시적으로 바뀐다 안 바뀌어. 도시적 외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본다 안 본다. 여기는 그렇게 도시적에 지정하는 이런 지구단위로 보지 않고 도시적도 아니고 지구단위로 보지 않는다. 어디가? 이런 취락지구 같은 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도시개발구에서 무슨 행위를 한다? 개발행위들. 몇 가지 개발행위죠? 7가지. 건공형체 분물주 이렇게 그래서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몇 가지 7가지 개발행위할 때는 그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됐어. 네. 근데 언제부터 허가 받아야 되죠? 그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부터 허가 받습니까? 아니야, 더 땡겨져. 언제부터? 아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뭐가 있었죠? 공고 있었잖아요. 요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가 났죠. 그럼 공고 난 이후부터 무슨 행위? 개발행위 하는 건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만 나버려도 그 이후부터 개발행위한 자들은 뭐 받을 것? 허가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하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겠지.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다 깊이 들어가면 그러겠죠? 그럼 주민들에게 처한 그런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하는 건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 그때는 언제부터 이제 개발이 허가받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때부터 허가받으라는 얘기고, 만약에 주민들에게 처한 공고가 난다면 그때부터 미리 개발행위는 허가받게 된다. 아셨죠? 그 두 가지야. 원래는 원칙은 언제다? 주민들에게 처한 공고만 나면 그때부터 개발행위는 허가받아라.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안 해. 왜? 국방상, 국가안전 기밀에 속하는 건 안 듣겠죠? 그때는 언제부터? 도시개발이 지정고시 되면 그 이후부터 개발행위를 허가하더라. 그 말을 주민들의 의견을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에서라는 그 두 가지 말이 그런 뜻이다. 그래서 먼저는 앞에 써 있는 건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듣는다면, 주민의 의견 청취한 공고가 있다면 공고가 난 이후부터 개발행위가 받아라.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안 한다면 도시개발이 지정된 이후부터
그때 개발행위 하는 건 허가받아라 라는 뜻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에는 뭐가 들어간답니까? 가설 건축물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가설 건축 들어가. 근데 뭐도 건대용 건축만 허가 대상이라 대수선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이다. 건대용 왜 돼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세 가지를 다 허가받아라. 그리고 여섯 번째, 물건을 쌓아놓는 건 옮기기 쉽지 않냐. 물건을 몇 개 이상 쌓을 때만 1개 이상 쌓을 때 허가받아란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중목의 벌채 및 식재도 들어있죠. 국토법에서는 6가지 개발행위죠. 건공형체, 분물. 도시개발구역은 건공형체, 분물죽, 중목의 벌채 및 식재도 포함된다는 거 아셨죠? 그것도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그런데 말이야,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죠. 첫째, 재복거나 재난수변 응급처치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두 번째, 경작위한 토지 형절 변경 허가 안 받는다. 또 도시개발구역에 남교득으로 결정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놓는 건 별 문제 없다. 허가받지 않는다. 마지막, 관상용 주목의 임식재 허가 안 받는다. 근데 어디다 심었다? 경작지에다 임식재. 이거는 허가 받아라. 받지 않는 거와 받는 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마지막 거, 관상용 주목의 임식재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근데 어디다 임식재했다? 경작지에다 임식재했다. 뭐 된다? 허가 받아라. 그렇게 정리하시 바랍니다. 아셨죠? 또 그 밑에 허가 의제 무슨 말이죠? 도시개발 구역에서 뭐 받았어?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 그럼 무슨 법에 있는 국토법에 있는 몇 가지? 아까 6가지 개발행위 허가 뭐 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받지 않아. 그럼 뭐만 먼저 받으라는 얘기야? 도시개발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먼저 받으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법에 있는 거? 국토법에 있는 6가지 개발행위는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가 우선한다? 도시개발법이 우선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개발구에서 개발행위 먼저 받으면 국토법에 있는 개발행위는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 안에서 뭐해서 인허가 등을 받고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먼저 있었을까? 착수 앉아 있을 수 있죠? 도시개발 지정되기 전에 허가받고 공사한 자들이 있어. 이거 계속 하게 할까 못하게 할까?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단 뭐가 필요하다?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도시개발 지정고시 됐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것도 기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금 시간 지났지만 마지막 끝내자. 뭐가 나오죠? 해제 의제. 이 해제 의제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 2가지로 나눠져. 어떻게 나눠지죠? 먼저 공사가 시행됐어? 시행되지 못했어? 공사가 완료됐다고. 완료된 거 뭔지 알아? 공사가 끝났어. 그러면 언제부터 해제된 거로 볼까? 원칙은 공사 완료 공고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그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거로 봅니다. 근데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예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된다면 공사 끝났다고 끝난 거야? 아니야. 환지 처분까지 끝내야 돼. 너 새로운 땅 너한테 줄게 하라는 처분을 뭐라죠? 환지 처분. 그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사가 끝나면 원래는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보는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된 거로 본답니다. 근데 두 번째, 공사가 시행됐어? 시행되지 못했어?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됐대. 그럼 언제부터 그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볼까? 이거는 동그라미 몇 개가 필요하다? 3개. 이거 꼭 외워야 이건 동그라미로 외워야 돼. 어떻게 온다? 첫째는 도시개발구역이 뭐 됐죠? 지정고시 됐어. 도시개발 지정고시. 그로부터 밑으로 내려가.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도 뭐가 없었어? 시행자가 무슨 계획 작성해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가 신청이야. 실시계 인가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가 신청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럼 어떤 효과? 3년이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항상 구역 지정 해제는 무슨 날이 들어간다? 다음 날이 꼭 들어가.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 지정고시한 건 해제된 거로 본다. 이게 첫째고. 또 하나 있죠. 아까 뭐부터 하는 게 있었어? 여기 이제 요거 시작할 때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시는 경우 있었죠? 공자생, 외국산 6가지 사유 있었잖아. 요거야. 먼저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고시 해놓고 그리고 뭔다? 나중에 개발 계획을 뭔다? 수립고시한다. 개발계 수립고시를 나중에 하겠다. 그 말이야 저거. 그런데 도시개발이 지정고시 된 날부터 원칙 몇 년? 몇 년? 2년. 2년이 된 날까지 뭐가 없었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그 2년이 된 날에 다음날 구역지정은 해지된 거로 본다. 아까 저 공자생 외국삼 사유만 말하는 거야. 공자생 외국삼에서는 먼저 구역지정 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 나중이라는 게 한없이 나중은 아니란 얘기야. 몇 년이라? 원칙 2년이란 얘기야.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고시 안 하면 어떤 효과? 2년이 된 날에 다음날 구역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다. 이거죠? 또 하나 개발계획만 수립고시 하면 뭐합니까? 실시계 인가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그것도 몇 년? 밑으로 내려가는 건 3년.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역시 3년이 된 날에 다음날 구역지정은 해제된 거로 본대. 다만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면 이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넓은 면적이라면 그때부터는 요 2년이 몇 년으로 바뀐다? 5년. 이때도 3년이 몇 년으로 바뀐다? 5년. 근데 조심할 거. 요 3년은 항상 그대로 3년. 이건 안 바뀌어. 면적과 관계없이 항상 3년. 요것만 330만 이상이면 2년이 5년, 3년이 5년으로 바뀐다. 요거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근데 구역 지정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돼 버렸어. 그죠? 그러면 문제는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면 이때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아까 뭐로 보기로 했었죠? 여기 도시개발 지정고시의 효과. 도시개발 지정고시는 이적은 뭐로 본다? 아까 여기는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그랬잖아.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은 뭐가 되는 거야? 도시적이 되면서 지구 단위가 됐어. 근데 사업이 시행돼서 시행되지 못했어. 시행되지 못하고 구역 지정이 해제됐어. 그럼 이거는 계속 용도적이 도시적으로 그대로 가는 게 맞아? 종전의 용도적, 농림적으로 다시 환원되는 게 맞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해제되면 여기는 도시적이 아니라 다시 뭐로 돌아간다? 이전의 용도적, 농림적으로 환원된 거로 보고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기로 했던 건 이제 개발에 안 해. 안 하죠?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 지구단은 그래서 농림적으로 보기로 했던 건 이전의 용도적인 도시적에서 농림적으로 환원하는 이전의 용도로 환원되고 지구단위로 보기로 했던 건 폐지된 거로 본다. 아셨죠? 거기까지는 공사가 시행됐을 때, 시행되지 못했을 때, 시행되지 못했을 때, 그거다. 여기까지야. 아셨죠? 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여기까지는 끝내자. 이제 쉬었다가 도시 사업 시행자 걸리 넘어가도록 하죠.